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2,400대 초반까지 흘러내리는 등 폭락 장세가 찾아왔지만 이달 2일부터 7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4조 원 넘는 순매수로 수급을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전체 신용 융자 잔고의 10%에 육박하는 등 빚을 내면서까지 사들였는데요. 이러한 비투 현상의 원인으로는 디램 수급의 상황 개선, AI 수요 증가 등 반도체 업황에 대한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코멘트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상장 후 첫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각전 영업이익은 2,240만 달러로 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각종 비용 반영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했으나 유료 콘텐츠와 광고, IP 확장 등에서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향후 AI 확대로 이용자를 더욱 늘릴 것이란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이번 광복절 사면 여부는 대통령에게 보고 뒤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부가 12년 만에 수도권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신원종합개발과 상지건설은 상한가에 진입했고 우원개발, GS건설, 동부건설 등 건설주의 탄력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양호한 고용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자 주요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도 오늘 영향을 받는 분위기였고 특히 2차 전지와 반도체주의 탄력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경제 지표에 따른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은 윤삼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삼을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삼일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에 오른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릴 수 있어서 항상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저는 그 월요일 종가 때 이제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최저점에서 매수 공략을 했었는데요. 그때 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역시 주식은 주식 매매는 윤사무회가 해야 한다라는 걸 또 한 번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제가 이제 방송을 화요일과 금요일 이렇게 두 차례 나오는데 화요일 방송에 나왔을 때 저 혼자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상승을 하든 또 하락을 하든 뭐 어떻게 보면은 하락장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 맨날 손실이 난다 그러고 뭐 상승장일 때는 또 잘 가는 종목만 잘 간다 그러고 내 종목 안 간다 그러고 그러실 텐데 어쨌든 저 윤사무회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는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는 이제 뭐 YC와 한미반도체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종목들이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7만 원대에서 뭐 19만 원,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는 7천 원대에서 이제 2만 원, 2만 2천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냐면은 항상 강한 종목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대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종목을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공급보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종목 위주로 도와드리는데 다만 이렇게 조금 횡보하는 구간, 일봉상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매매를 잘 안 합니다. 항상 시세가 탄력적으로만 나올 때만 거래를 하고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답답한 이 종목이 대체 언제가 이러는 게 아니라 잡았다 하면 바로 가네? 그러면은 야 이렇게 재밌어 주식이? 여러분들이 주식이 재미있는 데가 언제인가요? 잡자마자 바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그랬을 때 또 여러분들의 계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가 가장 재밌잖아요. 그런 주식 매매를 제가 또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이제 제 교육방에서 많은 제 교육생들이 이제 인증을 해주셨는데 사실 계좌로 통째로 인증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막 월 5천만 원 벌으셨다. 뭐 어떤 분은 월 2천, 3천 버셨다. 뭐 어떤 분은 뭐 억대를 버셨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이제 방송 특성상 가져올 수는 없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와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경제적 자유에 이제 다가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 저와 이제 매매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발리 여행을 가가지고 발리 여행에서도 저와 함께 이제 매매를 하고 있다. 그만큼 제가 단기 매매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뭐 늦을 때는 1박 2일 매매 아니면은 당일 데이 트레이딩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안전하게 그리고 편하게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 쇼핑 시원하게 하고도 넉넉하게 남더군요. 네, 그러면서 금을 어마무시하게 사셨대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 거의 700만 원 하루 동안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사실 이분이 작년 9월 달부터 저와 함께 하셨는데 수익률이 월 평균 75%가 되면서 투자금이 제법 커가지고 차를 5억짜리 차로 5억대짜리 차로 최근에 바꾸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 덕분에 아난티를 여행을 갔다 왔다.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 그리고 이번 7월 달, 8월 달 장에도 실제 플러스 계좌를 저한테 인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그렇잖아요. 손실 7월 달도 쉽지 않았고 또 8월 달은 더더욱 쉽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윤서멜은 또 증명해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라면은 여러분들이 받았던 어떤 상처 아니면은 또 이제 풀어내야 될 어떤 계좌 회복에 대해서도 충분히 금융치료를 저한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멋진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인사이트도 드리고 또 종목 공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모두가 수익 날 수 있다라는 부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나도 수익을 통해서 여행 좀 가고 싶다, 월천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윤석열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전문가님 정말 며칠 전에 폭락장 힘들었는데 이런 폭락장 속에서도 또 큰 수익을 내셨다고요. 네네. 일단 저는 뭐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수익을 무조건 낼 거다. 그런 거는 초보분들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주가가 내렸을 때나 올라갔을 때 상관없이 우리는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제가 시장을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히든 종목 탑 수익률로 간단하게 리뷰를 도와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은 그래도 올해라고 하면은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많이 도와드렸고요. 실제 방송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종목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도 제가 히든 종목, 멋진 히든 종목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랑 올해 초에 이렇게 공략 도와드렸는데 너무 큰 상승이 나왔죠. 다만 이 종목을 그러면 너는 지금도 들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안 들고 있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어떻게 공략 도와드렸는지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8월 2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6만 한 7천 원 이 정도 이제 분할 매수 하라고 해서 이제 평단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내렸어요. 내렸다가 다시 회복이 가장 빨랐죠. 네, 그러면서 또 약 20% 가까운 17%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제가 좀 어떤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는지 굉장히 재밌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3위는 펩트론이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1기에서 대장주죠. 거기서 이제 6월 28일 날 공략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8% 정도 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알테오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봉상 여기서 두 차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1차 공략 시점 대비했을 때는 400% 넘게, 그리고 2차 공략 시점 대비했을 때는 100%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상당히 견조합니다, 흐름이.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보고 있고 모니터링 중인데요. 자, 근데 저는 어떻게 매매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가 한 8만 원대, 9만 원대예요. 그리고 여기가 위에가 상단이 24만 원이라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20만 원에서 29만 원대까지 또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에서만 저는 물리는 거 없이 시세 알곡만 챙기는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는 매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들어갔는데 꽉 갇혀 있어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주식 매매하는데 우리가 온 거는 돈을 벌러 온 거지. 이 종목의 뭐 전망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어디서 뭐 이렇게 물론 굉장히 전망은 좋습니다. 네, 다만 내가 아무리 좋은 전망 분석을 해도 나한테 수익을 안 주면은 헛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매 포인트, 마켓 타이밍을 가장 잘 재고 있는 게 저 윤사무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날 좀 폭락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바로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7% 넘게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현재 흐름이 너무 좋아요. 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보세요. 자, 그다음에 6월 28일 히든 종목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자, 이날 방송 공략 도와드렸고요. 그다음에 원사이클 매매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사실 제가 추구하는 매매가 그거예요. 내가 나한테 수익을 너무 잘 준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을 물고 안 놔줍니다. 근데 이 종목이 나한테 수익을 안 줄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나한테 수익을 진짜 빠르게 줘가지고 다음 날까지도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 종가 베팅을 하고요. 내가 이 종목이 바로 상가에 갈 것 같아. 그러면 상따를 도와드리고요. 이 종목이 내가 지금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은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리고 있고요. 실제 여기서도 너튜브 공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또 장중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근데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좀 반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종목이 오늘 생겼거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분은 40%, 어떤 분은 37%, 어떤 분은 15%, 어떤 분은 20%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셨고 더 많은 수익 인증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인증해 주신 분들 진짜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 하나를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신규주였죠. 아이빔 테크놀로지. 이 종목을 자, 여기서 공략 도와드렸고요. 여기서 공략 도와드렸어요. 언제? 8월 6일 날 1분봉입니다. 네, 그리고 당일 날 98%. 여기서 사셨다. 그러면 또 64%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교육생분의 매매 일지고요. 이렇게 매도하고 매수해서 이렇게 또 분할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하루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고통받았던 계좌가 하루 만에 퀀텀 점프를 하면서 역사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신규주 공략 방법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고정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제가 방송에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화요일 시장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나올 때마다 이거 매수 이렇게 하고 있었죠,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제 교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어디서 타점을 잡았냐면은 제가 이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제가 그 브리핑을 드렸어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17만 6천 원에서 반등을 주는 게 정석인데 자,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보정 비율 값을 활용해서 15만 6천 원에서 반등을 볼 생각이고 거기서 저는 진입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이날 종가 무렵에 한 2시 40분, 50분 정도에 제가 15만 6천 원에서 15만 4천 원, 그럼 평단이 15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타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큰 대웅 줘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10%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오늘 시가에서 조금 날렸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1차, 2차, 3차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목표 주가 설정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는 이제 비중 조절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SK 하이닉스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뭐 한미 반도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중심이 되는 종목들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일 멋진 종목과 전략으로 계속해서 저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시장이 중심이 되는 종목들만 매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QR 찍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매매로 물리는 거 없이 시세의 알곡만 챙기고 있는 매매를 하고 계신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 등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과 또 매수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황에 대해서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루는 또 올랐다가 하루는 또 내렸다가 변동성이 많은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또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변동성이 좋으면은 좋죠. 행복한 거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자, 7월 달에는 변동성이 너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익 내기가 원래 제가 데이 트레이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2, 3일씩 걸려요. 수익 나는 데가. 네,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매매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네. 핵심은 코스피 주봉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닥 주봉 보세요. 밑꼬리가 어마무시하게 달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번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확하게 손바뀜이 크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실제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1%의 스마트머니라고 하잖아요. 진짜 주식 실력이 있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전체 시장의 80%의 자금을 다 쓸어 가는데 그런 사람들과 주식을 조금 잘 못하는 사람들이랑 손바뀜이 확실하게 일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매매를 하면 굉장히 편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답답했거든요. 7월 달까지만 해도 썩은 물량들, 그러니까 실제 조금만 올라가면 다 패대기만 하려고 그러고 눈치만 보고 있고 뭐 같이 쳐서 올려줘야 되는데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시장이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털린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갑니다. 막 돌파만 했다면 잘 가고 상한가도 너무 잘 가고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너무 좋은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제가 바라봤을 때 지수는 오히려 긍정적이 됐습니다. 사실 자 여기가 언제냐면은 22년도 저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뭐 23년도, 뭐 24년도가 이렇게 흘러서 왔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쨌든 지지를 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지 받았던 것처럼 여기서 지지 받았던 흔적이 있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했으면은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답답한 흐름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밑꼬리가 달리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도 빠르게 조정받고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위에서 놀고 있어야 그래도 이 어떤 배열이라든지 이평 배열이라든지 아니면은 흐름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가 22년도 저점인데 이 부분에서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지금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세팅이 되었다. 예전에 이제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좀 유동성만 확실하게 들어와 준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수익 내기도 좋고 그다음에 계좌 퀀텀 점프하기 되게 좋은 시기가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핫테마는 바이오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련 종목인 블루엠텍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빠밤. 네, 블루엠텍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1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하는 가운데 위고비 국내 유통을 맡은 블루엠텍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또 있던데 네, 이미 수익을 좀 보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네, 근데 그래서 계속해서 볼까요?
네,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일단 오늘 SLS 바이오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업이 이제 위고비의 품질 관리를 맡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좀 가벼운 상한가를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 엠텍을 계속해서 봐왔던 터라 싹센다와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 이 싹센다랑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노보노디스크 세계 1위 살 빼는 약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기업과 관련된 기업의 약입니다. 싹센다랑 위고비가요. 그래서 국내 유통사를 맡고 있는 게 블루엠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시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나스닥 시장에서 이제 일라이릴리가 비만 치료제 판매 호조에 강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9.48% 상승을 했었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7.50%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탄력이 높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 증권사들에서도 일라이릴리가 지금 한 800달러대 중반이에요. 근데 지금 1000달러에서 1200달러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마 조금 당분간은 또 다시 한 번 더 강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그러면은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뭔가 나오긴 나올 텐데 그런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도주가 나온다고 하면 한번 매매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어제 전일날 상한가를 갔었죠. 그러면 제 레이더에는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일본 관점에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 캔들이 나왔어요. 추세 전환 캔들 YSL 턴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강할 때 제가 이제 어떤 수식을 넣어놔가지고 보고 있는 수식이었고요. 실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정고점이나 아니면은 이 정고점을 넘어서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켜보던 터였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침에 여러분들 이렇게 안 보면은 올라간 걸 보지 말고 자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갭이 그렇게 높게 안 떴어요. 보시면은 약 5.61%. 이 정도면 좀 높게 떴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이 이제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5호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좀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았었고 또 다시 이제 돌파를 시도했는데 또 두 번째 저항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여기가 이제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좀 매물 압박이 크구나. 하지만 만약에 이 정고점을 확실하게만 돌파해주면은 나는 들어가 볼 생각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지켜봤었는데요. 근데 이게 오전 11시 정도에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네, 돌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장인이거든요. 돌파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데 제가 돌파를 하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1, 2, 3, 1, 2, 3 강냉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만든 기법인데 1, 2, 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하면 여기가 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1시 9분에 여러분들한테 16,900원에서 16,700원 사이에서 공략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당일 공략 이후에 1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빵 날린 사람 누굽니까? 저 윤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들? 역시 제가 원래 돌파를 최근에 잘 안 하다가 이번에 느꼈어요. 시장이 폭락하면서 많은 썩은 물량들이 제거가 됐구나. 이렇게 돌파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가는 척하고 쭉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산 만들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딱 가고 나서 이렇게 딱 접고 이렇게 가는 거 보고 나서 야 시장 수급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또 1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보시면 상당히 또 여기가 정고점이거든요. 네. 얘가 아마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10배 이상 20배 가까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정고점까지도 그렇게 이격이 멀지 않은 상황이고요.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런 데 지지대에서 지지를 좀 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턴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이 사실 비만 치료제 1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게 이제 펩트론 그리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기 테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테마가 나와준 하루였고 그 시세의 중심에는 또 저 윤사무엘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높은 확률로 시세가 저는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블루엠텍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비만 치료제 2기 관련도 테마주로서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요. 다음 주에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 보실 분은 또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IMBDX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캔서 파인드 관련해가지고 경쟁사 대비 굉장히 경쟁력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또 이 밖에도 다른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키워드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시총의 5조 기업 대비했을 때 8배나 암종 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예. 근데 여기에 치트키가 다 있잖아요. 네, 미국 시총 5조. 근데 이 종목이 시총이 작잖아요. 근데 예. 거기보다 기술력이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재료주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기업이 5조인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근데 어떤 약간 제목을 어떻게 보면은 짓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한번 날려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장에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요즘에 좀 지수가 그렇게 막 뭐 그래도 나름 반등을 했지만 어쨌든 뭐 대형주가 상한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수급주도 조금 주춤한 상태고 수급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약간 재료주들 위주로 요즘에는 좀 강세를 보이게 있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그 재료주들이 상한가를 갈 때는 좀 괜찮은 재료가 붙었을 때 이런 핫 키워드가 붙었을 때는 상당히 상한가가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또 빅파마가 선택한 국내 암 진단 업체로 해가지고 아마 지난달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액체 생검 상장사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처방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알려지면서 괜찮았습니다. 지난주랑 지지난주까지도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아스트라제네카와 추가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 그리고 ADC 동반 진단 협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면서 ADC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 기업이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도 지금 고가 그러니까 신고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젠가 그젠가 수요일로 기억합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달성하면서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약간 시장에서는 핫 키워드로 붙어주면서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상한가를 날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총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상한가가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보세요. 네, 지난주까지도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데서 좀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이 종목은. 근데 그러다가 시장이 폭락했는데 나름 잘 버텨줬죠.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놓을 물량도 없었고 그다음에 실제 뭐 절반도 이제 훼손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상한가까지 갔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21,100원 정도가 이제 저항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21,100원을 또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갭이 5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21,100원을 조금 안착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28,400원까지는 확실하게 좀 열려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최근에 또 퀀타메트릭스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또 네이처 계제로 시총 100배 성장을 넘보는 이유 이러면서 기사화가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기사화가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상한가 이렇게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뭐 퀀타메트릭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월요일 시장에서 음봉 한 번 더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종가 베팅 해볼 만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이 최근에 액체 생검, 뭐 진단 키트, 진단 관련주로 해서 IMBDX 전에 먼저 길을 터줬기 때문에 IMBDX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를 가기에는 충분한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콘타메트릭스, 뭐 IMBDX, 근데 셀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료적인 부분이 약한데 약간 오늘 뭐 코로나 관련 진단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어쨌든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묶어가지고 어떤 테마 형식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단 관련주들이 요즘 확실히 트렌디해가지고 다음 주에도 멋진 시세가 나와줄 것으로 전 보고 있고요. 저와 함께 또 금융치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서모가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MBDX, 퀀타매트릭스 그리고 셀리드까지 다 함께 묶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주셨고요. IMBDX 같은 경우에는 21,100원 선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28,4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셨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매수 사인 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강세 개별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 개별주는 지난달 11일에 상장한 모바일 게임 제작사인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은 NC소프트의 대표자 블레이드앤소울의 아트 디렉팅 총괄 출신 김영태 대표가 창업한 기업이 되겠는데요. 구작 승리의 여신 니케와 신작 스텔라 블레이드 모두가 시장의 호평을 받으면서 순항 중에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의 경우 내년 중국 진출을 위해서 판호 발급을 준비 중이고요. 주가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했지만 오늘은 3.11% 하락하며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주목하고 계신 종목은 바로 시프트업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저랑 그 스몰 토크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시프트업 뭔가 느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느낌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는 제가 이제 증권 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많은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보면은 요즘에 바이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뭐 알테오젠도 좋다, 뭐 아니면 뭐 여러 종목 있잖아요. 뭐 셀트리온도 최근에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뻔한 종목에선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누구나 다 똑같이 바이오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다른 뭐 중소형주 바이오에서 갑자기 시장을 좀 주도하는 종목이 뭐 최근에 뭐 셀리드나 콘타매트리스나 이런 종목들처럼 이런 종목들이 나오거나 하지만 조금 그래도 대형주 안에서는 뭔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그랬을 때 가능성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주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작년 11월 달 생각해 보세요. 10월 달 장 폭락했습니다. 11월 달에 뭐가 나왔죠? 신규주 3대장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걔네들이 시장을 주도해 줬잖아요. 그럴 것처럼 저도 이번에는 또 신규주 안에서 또 약간 역사가 이뤄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중국에서는 지금 중국이 워낙 안 좋아요. 경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우리나라를 규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판호 발급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수급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왜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 수급을 보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방금 전에 이제 김영태 대표가 NC소프트 출신인데 NC소프트 시총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공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프트업의 유통 물량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이 신규주잖아요. 자 그런데 상장 후에 대주주 김영태 그 대주주님께서는 상장 후 12개월 뒤에 유통 물량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 쪽에서 보유해서로 묶인 물량들이 이런 게 메인인데 상장 후 6개월까지는 문제 없어요. 아직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게 이 종목이 상장한 지가. 그러면은 5개월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은 얼마냐? 790만 주예요. 여러분들 790만 주를 핵심으로 보세요. 790만 주다. 자, 보겠습니다. 자, 시프트업 종목별 투자자 동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이 상장한 날이 이날입니다. 네, 7월 11일. 네,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또 신규 상장하면은 어떻습니까? 불나방처럼 붙잖아요. 네, 여기서 217만 주를 사갑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보시면은 자, 기타 법인에서 144만 주를 팔았어요. 여기 어딜까요? 네, 초기 투자자 카카오입니다. 아, 눈치 없이 다 팔아버렸어요. 역시 카카오. 네, 어쨌든 연기금, 그다음에 기관, 보험, 투시는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사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합쳐보니까 오늘까지 합쳐보니까 500만 주는 돼요. 500만 주는 넘겼어요. 자, 아까 얼마라고 했죠?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이 790만 주라고요. 그러면은 실제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이 한 290만 주밖에 없다는 소리고 개인 물량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많이 샀기 때문에 아마 근데 여기서 이제 평단을 좀 잘 맞추었으면은 어느 정도 본전 구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도 터졌잖아요. 그게 상장 시초가 그 상장 날 물려있던 물량을 좀 털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모든 물량들을 다 잠궈버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 거죠. 수급적으로. 그리고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습니다. 네, 22년도 183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23년도에는 1,111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천억 정도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관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방송 공략을 여기서도 도와드렸지만 어쨌든 실제 지금이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더 좋다. 보시면은 여기가 매물대였어요. 여기도 매물대긴 한데 그렇게 강한 매물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여기 물려있는 물량만 한 번에 후루룩 빨아가 버리면은 이 종목은 잘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논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물량을 잠궈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최근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서 주봉상 쌍바닥을 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종고점인데 종고점 부근도 현재 이 종가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주봉상.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넥슨 게임즈가 먼저 길을 터주고 그다음에 시프트업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좀 놀라게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개인적으로는 약간 작년 뭐 두산 로보틱스 정도 아니면 뭐 에코프로 머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정도 급의 종목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계속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놀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 나도 지금 손실이 만만치 않은데 이걸 어떻게 복구해야 될까 조금 힘드신 분들 저와 함께 금융치료 받아보시죠. 네, QR 찍고 들어오세요. 네, 물량 소화 중인 시프트웨어 유심 있게 잘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향후에 넥슨 게임즈랑 같이 살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경험상 전문가님이 느낌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종목들은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는데 이 시프트웨어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실까요? 네, 앞서서 방송 초반에 신규 상장주 매매법에 대해서 짚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강의 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신규 상장주 매매하면 될까요? 신규 상장주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작년부터 이제 룰이 바뀌었잖아요. 네. 뭐 300%까지 가면은 이제 묶는 걸로. 근데 HD 현대 마린솔루션을 신규 상장날 제외하고는 이렇게 막 어마무시한 이제 급등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어마무시한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핵심 팁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가 갭이 낮은 종목일수록 좋습니다. 약 50% 이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높으면은 먹을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좀 약간 사람들이 관심을 못 받았을 때 상당히 잘 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노리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좀 제가 제 교육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38광땡 수급주 매매, 뭐 상한가 따라잡기 또 알려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YSL 밴드라는 지표를 가지고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 분량이니까 꼭 신청하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분봉에서 한 10%, 시총의 한 10% 정도 거래량이 나와주면은 상당히 잘 갑니다, 여러분들. 이 수급 분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제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고점, 당일날 정고점 또는 시가 회복 시 진입하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머티의 1분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11월 17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날 이렇게 너무 거래량이 너무 센 거예요. 아침 한 5분 동안. 그래서 1분봉이잖아요. 이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렸을 때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11월 17일 40%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분도 여기서 샀죠? 네, 이분도 당연히 여기서 뭐 이렇게 팔고, 근데 자, 시가나 종고점 회복 시에는 다시 매수하셔라. 여기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사셨으면은 약 40%, 50%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날 뭐 상한가까지 가죠. 그래서 다음날에도 제가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제가 이때 신규주 매매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를 매일매일 매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날 상장날 공략 도와드리고, 다음날 이제 상한가를 가죠. 네, 상한가. 이때도 제가 상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면서 쭉, 네. 6만 원대에서부터 15만 원까지 쭉 원사이클 매매로 공략을 다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노브랜드라는 종목이 5월 23일 이렇게 매매를 도와드렸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2차례 공략 도와드렸어요. 자, 여기가 이제 종고점이죠. 예, 종고점, 여기 종고점을 제가 돌파할 때 네, 여기서 공략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돌아 나갈 때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일날 2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박 2일 동안은 제가 또 54%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YSL 밴드가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는 네, 추세가 약할 때는 보지 않고 네, 추세가 확실히 돌아갔을 때 그때 공략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아마 여기 앞에 부분이 종고점이었을 거고요. 제가 이런 데서 공략 도와드리고 이렇게 공략해가지고 매도하고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모아가가지고 다음날 또 수익 실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또 신규주 매매에서는 야, 역시 윤사무엘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증명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6일인데요. 그제 거입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했었죠. 자, 보시면은 자, 여기가 종고점 네, 시가입니다. 시가가 10,000원이었는데요. 네, 10,000원을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는 거 보고 나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네, 살짝 이탈하지만 어쨌든 제 손절가가 여기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기서 돌파를 할 때 여기 이 봉을 맞는 게 저였어요. 네, 그래서 자, 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멋진 수익 가져다 드렸습니다. 12,400원에서 12,200원, 여기서는 1,200원에서 10,000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하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손절가까지도 정확하게 찝어드렸죠. 9,600원, 11,550원 이렇게 잡아드렸었고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공략해가지고 98%, 여기서 공략해가지고 64%. 자, 이분도 보시면 그래서 똑같이 타점이 잡힙니다. 매수해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하셔도 지금 손실한 것들 다 복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어떤 확률이 높은 여기서 사면은 한 80% 확률로 저는 모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만 매매 잘하면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계좌는 복구가 되고 또 내가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좌가 드디어 퀀텀 점프가 되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항상 강한 주도주가 나오게 되고요. 유리한 패가 왔을 때는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네, 매월 멋진 신규주 그리고 가장 멋진 전략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들어있는 신규 상장주 매매법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은 뭘 가져야 될, 좋아 보이는 게 좀 많아가지고 뭘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가 어쨌든 블루엠텍을 다음 주에도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 종목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보노디스크 위고비의 10월 국내 출시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L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위고비의 품질 관리 그리고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싹센다와 위고비의 국내 유통사인데 어쨌든 오늘 거래 대금이 거의 3, 4천억 나왔어요. 이게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0억대에 있다가 이제 2,000억 살짝 넘어가는 시점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증명해낸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아요. 코로나 시기에 처음에는 어떤 치료제나 백신에서 1차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풍제약, 뭐 제넥신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기업 이제 치료제 할 거야.
우리 기업 백신 할 거야. 이런 기업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펩트론 우리 비만 치료제 관련 기술이 있어. 이런 기업들이었잖아요. 인벤티지 랩도 우리 이런 기술 가지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뭐 유통할 수 있어. 아니면 어디에 우리가 수출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을 갖다라고 하면은 자, 모더나와 화이자가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2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유통사, 모더나 유통사, 화이자 유통사 뭐 이런 기업들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2기 테마가 출범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 인벤티지랩 뭐 3000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1기 테마였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는 유통 관련해가지고 2기 테마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엠텍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 일봉상에서는 뭐 강하긴 강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뚫어냈는데 이탈시켰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한가봉으로. 네,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블루엠텍의 주봉을 보시면은 자, 여기가 단기적인 좀 매물대는 있어요. 22,500원. 근데 22,500원만 확실하게 뚫어주면은 또 38,600원 정도까지는 뭐 38,600원에서 3만 원대까지는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여기가 여기 이런 데를 좀 박스권을 보고 있거든요. 쌍바닥이라 보고 있는 거죠. 짝꿍당이 쌍바닥을 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초가부터 17,400원 정도가 매수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3,000원. 네, 좀 짧게 대응하신다고 하면 23,000원 보시고 좀 나는 조금 스윙으로 긁고 갈 거다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3만 원보다는 그래도 29,000원에서 좀 안전하게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2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1기 종목들,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3000당제약, 그다음에 대봉LS 종목인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얘네들이 야 비만 치료제 어제 일라이릴리 뭐 노보노디스크 급등했대라고 하면 얘네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한테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블루엠텍이 막 치고 올라와. 이러면 블루엠텍을 매매하는 게 맞잖아요. 당일 데이 트레이더들은요. 그래서 좀 테마가 좀 약간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 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흐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펩트론 음봉, 그다음에 3000당제약 음봉, 인벤티지랩 음봉, 대봉LS 음봉인데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은 장대 양봉.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블루엠텍을 우리가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태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고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거래량도 좋고 재료도 좋은 블루엠텍 히든 종목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법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거론되는 바이오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블루엠텍과 IMBDX 모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특히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월요일 시초가에서 17,400원 선 매수 시에 23,000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